중국은 한 번도 한반도를 침략한 적이 없어요. 중국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준 조물주 같은 존재라서 한국이 알아서 기는데 뭐하러 시간 아깝게 전쟁을 하겠어요? 그리고 북한은 이미 중국 통치하에 있고 한국도 중국 밑으로 들어가는 건 정해진 순서 아닙니까? 불의에 맞설 용기도 없는 한국 사람들이라 뒤에서만 빽빽댈거려 반박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감동 리포터의 김아영입니다. 구독을 누르시고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서 비밀 영상이 보입니다. 저는 영상 마지막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제보받은 메일을 각색하였습니다. 사연 제보자가 마지막에 한국 분들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고 합니다. 미아 학생도 이 영상을 보기로 했으니 여러분들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아 앤더슨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언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2년 뒤에 언론학부를 졸업해서 종군 기자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최근 동아시아의 역사 논란에 대한 토론 수업 때문에 제 인생의 목표가 크게 흔들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사자였던 저뿐만이 아니라 그 강의실에 있었던 모든 학생들과 교수님까지도 혀를 내두른 사건이었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날의 일 때문에 저를 뒤에서 안 좋게 말하고 다니는 학생이 있어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무시하려고 했었지만 그 학생의 주장처럼 제가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한 게 있는지 한국 분들이 더 잘 알아봐 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독특한 계기로 종군 기자라는 구체적인 꿈과 한국의 군대와 군사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저의 롤모델인 샘 서머리는 23살의 나이에 한국 전쟁 종군 기자 중에서 가장 어린 사람으로 한국에 파견되었습니다. 샘은 판문점에서 휴전협정 마지막 취재 중에 서명이 끝나자마자 다른 200명의 종군 기자들보다 한 발 빠르게 회담장에서 뛰어나가 군용 전화기를 잽싸게 빌렸죠. 그리고 그는 단 15초 만에 3년간 질질 끌어오던 반가운 한국 전쟁 휴전 소식을 전송한 기자가 되었습니다. 샘 서머린이 전송했던 더 코리언 워 이즈 오버라는 짧은 한 문장이 제 가슴을 울렸고 저는 그날부터 종군 기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죠. 종군 기자는 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유린이나 국제법 위반 현실을 기사로 증거하고 역사적 자료로 보존하고 동시에 대중에게 알려야 하죠. 그렇기에 종군 기자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합니다. 한국 전쟁과 관련하여 경기도 파주시 통일공원에 있는 통일공원 한국전 순직 종군 기자 기념비에는 미국 기자 10명, 영국 기자 4명, 한국 기자 1명 등 한국 전쟁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다가 순직한 언론인 18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도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종군 기자로서 멋진 업적을 이루는 게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언론 과제를 하면서 보게 된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소위의 회고록의 짧은 부분이 저를 한국 군대와 군사력으로 이끌었죠. 당시의 과제 때문에 많은 전쟁 회고록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이것만큼 흥미로운 회고록 발췌본은 없었습니다. 그 회고록은 1953년 금성 전투에 참전했던 미 육군 7사단 소속인 존 리차드 카펜터 소위의 회고록 중 일부분이었습니다. 중공군들은 계곡을 가로질러 새로운 지형에 진지를 세웠다. 우리는 그들 중 한 명이 매일 일정한 행동거지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휘관으로 보이는 그 중공군은 아침마다 특정 시간만 되면 벙커에서 나와 용변을 보러 갔다. 한국군 저격수는 이를 쏘려고 했으나 소총탄이 닿지 않는 거리여서 상부에 보고만 했다. 그 정도 거리까지 사격할 수 있는 무기는 59경기관 총뿐이었다. 그 저격수는 조금 후에 저격용 스코프를 구해와서 총에 장착한 다음 그 먼 거리를 겨냥하고 열심히 영점을 맞췄다. 우리 미군들은 그 과정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우리는 쌍안경과 포병 조준경으로 그쪽을 관측했다. 바람은 매우 잔잔했다. 우리는 그가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 내기를 했다. 한국군 저격수는 총을 거치하고 조준에 들어갔다. 아니나 다를까 중공군 지휘관은 전날과 똑같은 시간에 막사에서 나왔다.
그가 우리 쪽을 향해 쪼그리고 앉자 총알이 발사되었고 중공군은 그대로 쓰러졌다. 그 한국군은 하루 종일 자신의 총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았다. 바로 저격총의 사거리가 부족하니 스코프를 다는 기지를 발휘해서 저격에 성공한 것이죠. 그 시대에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스코프를 구해올 생각을 어떻게 했으며 다음날 중공군 지휘관이 나타나기 전까지 0점을 맞추는 노력을 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더군다나 사거리가 닿지 않으면 누구나 포기하기 마련이고 실제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미군들이 포기했음에도 한국 군인은 해내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결과로서 증명한 셈이죠. 저는 그런 한국인들의 집념이 정말 부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한국인들의 뛰어난 집중력과 의지의 DNA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올림픽 사격 종목에서 한국은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2021년 도쿄 올림픽까지의 기록을 기준으로 한국은 사격에서 금메달 21개, 은메달 19개, 동메달 19개를 획득하며 전체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죠. 이는 세계적인 수준의 사격 실력을 가진 한국 선수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 한국은 양궁과 사격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어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격은 정확한 목표판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정확한 순간에 발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타고난 집중력과 의지가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의지는 저희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들만 봐도 알 수 있죠. 저희 학교는 저렴한 학비로 인해 동양인 유학생들이 특히 많은 학교인데요. 모든 학과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는 한국인 유학생이 꼭 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들은 지치는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교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필기하는가 하면 시험 기간에는 밤을 새워가며 공부를 하고 과제를 할 때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자료를 찾고 발표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싫어하는 동양인 무리가 있는데요. 바로 중국인 유학생 무리입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무리를 지어다니면서 소란스럽게 떠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은 기본이고 중국인이 있었던 자리는 쓰레기로 넘쳐납니다. 그리고 강의실에서 옆에 앉게 되면 특유의 냄새 때문에 도저히 옆에 앉아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저는 중국인들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줄을 서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무질서하고 공공위생에 대한 기준도 없죠. 요즘 해외에서 중국인들이 길거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대소변을 보는 사진과 영상들이 많이 보이던데 이건 최근의 일만이 아닙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미국에서 그런 중국인들의 모습을 봤었고 처음에는 정말 충격적이었고 경찰에 신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고쳐질 기미가 없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문제가 있었던 강의실에서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할 테니 도대체 제가 지금까지 뒤에서 욕을 들을 만큼 잘못한 것이 있는지 한국 분들께서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교수님께서 동아시아의 전쟁사와 종군 기자의 활약상에 대한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아시아에서 가장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들 사이에 있어요. 이러한 위치는 강대국들이 한국을 전략적 요충지로 보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고 싶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했죠. 그리고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한반도를 지배하게 된다면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는 군사적 이점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특히 한반도는 해상과 육상에서 모두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수많은 외세의 침략 목표가 될 수밖에 없었죠. 또한 비옥한 토지와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아직까지도 경제적 잠재력이 크죠. 그래서 외세가 한반도를 침략하고 지배하려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했는데 특히 농업 생산력과 해양 자원이 다른 나라의 관심을 크게 끌었죠. 동아시아는 역사적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강대국들이 세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주요 무대였어요. 강대국들은 한반도를 놓고 끊임없이 경쟁하며 때로는 침략을 통해 자신들의 세력을 확대하려 했죠. 특히 근대 이후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과 중국과의 경쟁,
러시아의 남하 정책 등이 한국을 계속해서 침략하게 만들었고 끔찍한 일들이 많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대표적으로 삼국시대 고구려는 중국의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략을 여러 차례 받았어요. 특히 수나라의 대규모 침략과 당나라의 침략은 고구려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고려시대의 몽골 제국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고려를 침략했어요. 몽골의 침략은 1231년부터 1259년까지 약 30년간 지속되었으며 이로 인해 고려는 잠시 몽골의 속국이 된 적이 있죠. 그리고 그 유명한 임진왜란은 조선시대의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한 사건이죠. 이 전쟁은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이 일본군을 물리친 전쟁으로 조선에 큰 피해를 입혔어요. 그리고 병자호란은 청나라의 전신인 후금과의 전쟁으로 조선은 청나라에 항복하고 굴욕적인 조약을 맺어야 했어요. 이 전쟁으로 인해 왕이 땅에 머리를 박는 일이 발생하고 많은 조선인이 포로로 끌려갔죠. 마지막으로 1910년부터 벌어진 끔찍했던 일제강점기는 일본이 조선을 병합하여 식민지로 삼았던 시기죠. 이 기간 동안 조선은 일본의 지배하에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과 착취를 당했어요. 이 외에도 한국은 러시아와 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을 받으며 많은 침략과 간섭을 경험했죠. 이러한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한국은 침략과 전쟁의 기억이 깊게 남아있는 나라 중 하나예요. 하지만 이러한 경험들은 한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죠. 부딪히고 깨지고 다시 붙는 과정을 거치며 한국은 계속해서 강해졌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군사력 랭킹 5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군사력 랭킹 5위에 오르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국은 국방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군사력을 강화해 왔어요. 2021년 기준 한국의 국방 예산은 약 430억 달러로 이는 세계에서 높은 수준의 국방 예산이죠. 이러한 막대한 예산 투입은 첨단 무기 시스템의 도입과 군사 인프라의 강화를 가능하게 했죠. 그리고 한국 군대는 높은 교육 수준과 전문성을 갖춘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요. 한국의 징병제는 모든 남성에게 군 복무를 의무화했고 군 복무가 끝나더라도 이미 완벽하게 훈련된 예비군 인력을 유지할 수 있죠. 또한 전문 군인들의 훈련과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여 군대의 전체적인 역량을 높였어요. 또 한국은 자체적인 군사기술 개발과 첨단 무기 시스템의 도입에 주력해왔죠. KF-21 전투기,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등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된 다양한 첨단 무기들이 한국 군사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미국과의 강력한 군사 동맹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강화해왔죠. 한미 동맹은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고 군사적 협력과 기술 지원을 통해 한국 군사력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또한 다양한 국제 군사 훈련과 연합작전을 통해 한국 군대의 전투 능력을 향상시켰죠. 이 모든 것은 아직 한국이 분단 국가이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안정적인 군사적 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군사 배치와 훈련을 강화해왔죠. 정기적인 대규모 군사훈련과 연합훈련을 통해 군대의 전투준비 태세를 유지하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능력을 끊임없이 연습하고 있죠.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국의 군사력이 대단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한국 남자들이 용감한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인들은 그토록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지만 한 번도 순순히 넘어간 적이 없죠. 매번 강렬한 저항을 했고 수많은 전투에서 한국인들이 승리를 거두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은 한반도를 1500년 동안 넘봤고 끊임없이 쳐들어왔지만 한 번도 중국의 밑으로 들어간 적이 없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와서 발표를 하라고 했습니다. 교수님 자체가 워낙 토론을 좋아하시고 저희 학교가 교수님들과 학생 사이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모토로 해서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는 교수님들이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학생들은 워낙 교수님의 강의가 재밌어서 의견을 내기보다는 교수님이 이어서 해주실 이야기가 더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중국인 여학생이 성큼성큼 앞으로 나가더니 뚱딴지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베이징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링링이라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중국은 한반도를 침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다들 그 사실을 모르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심지어 교수님마저 중국이 한국을 1500년 동안 넘보고 침략을 해왔다니 팩트로 수업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한국의 유명한 기자도 그렇게 말하던데요. 중국이 한국의 역사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강성해진 중국을 편견 없이 인식해야 한다고요. 한국 역사에 있었던 중대한 침략들은 중국이 아니라 서북 변방의 유목민이 자행한 것이고 정묘호란이나 병자호란도 만주족의 공격이지 중국의 공격이 아니에요. 그리고 10세기에 고려를 침략한 것도 거란족이고 13세기에 침략한 것도 몽골이죠. 중화체제를 확립하기 전인데 그런 변방 유목민들을 다 뭉뚱그려서 중국이 한국을 집어삼키려 했다고 빽빽대는 건 그냥 단지 중국이 부러우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저희같이 인구도 많고 땅도 넓고 돈도 많고 가진 게 많은 나라는 한국 같은 자잘한 나라에 바라는 게 없어서 굳이 시간 낭비하면서까지 침략을 할 이유가 없죠. 그냥 가만히 둬도 알아서 선물 싸들고 잘 봐달라고 오는데 뭐하러 시간 아깝게 침략을 합니까? 그리고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 아니라고 쳐요. 그래도 한국 같은 소국쯤이야 미사일 한 방이면 다 날아가요. 교수님은 아까 한국 남자들이 용감하다고 말씀하시던데 한국인들은 핏줄 자체가 용감한 피가 흐르지가 않아서 전쟁이 나면 자기 한 몸 지키고자 다 도망가 버리고 말걸요? 그리고 한국은 군사력 자체가 쓰레기예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군사력 랭킹에서 1위는 당연히 중국이겠지만 한국이 랭킹 5위라는 건 좀 허무맹랑한 것 같은데요. 기준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요. 그러자 교수님이 예상했다는 듯이 허허 웃으시더니 중국인 여학생을 향해 뼈가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링링 학생, 중국의 여러 왕조가 기원전부터 한반도를 침략해온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걸 모른다는 건 링링 학생이 어릴 때부터 역사 학습에 대해 게을렀거나 중국 학교에서 역사를 왜곡해서 가르친다는 것에 반증이 되네요. 학생의 논리대로 말하자면 중화체제를 확립하기 전에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이 일으킨 전쟁은 중국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요약이 되겠고, 그렇다면 중국의 역사는 중화체제가 확립된 이후에만 존재하겠네요. 그럼 중국의 역사란 참으로 짤막한 역사가 되겠고 중국이 주장하는 동북 공정의 근거가 다 사라지게 되겠네요. 내가 링링 학생의 말을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자면 내가 아까 말한 군사 랭킹은 전 세계에서 이 분야에서 권위가 있는 단체가 수집한 팩트를 바탕으로 내놓는 자료이며 모든 사람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군사력 랭킹에서 1위는 중국이 아니고 미국이죠.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저는 속으로 쌤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은 그렇게 대도안한 소리를 시끄럽게 떠들어대더니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곧이어 자신의 말이 반박당했다는 게 기분이 나빴는지 인상을 찌푸리더니 충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뭐 전 세계에서 권위가 있는지 없는지는 교수님 기준이고 저는 그런 랭킹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게 어떻게 유명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신뢰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한국인들이 용기가 없다는 말에는 왜 반박을 안 하시죠? 교수님도 저와 같은 생각이셔서 반박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국인들은 참 의지도 용기도 없어요. 그걸 볼 수 있는 단적인 예로 한국은 아직 독재 정권이잖아요. 일제강점기에도 자기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고 자기 돈을 덜 뺏기려고 일본인한테 같은 한국인들을 몰래 고발하고 한 짜리 얻어보려고 일본인한테 돈 바치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었습니까? 일본이 한국을 집어삼킬 때 한국인들이 두 팔 벌려 환영했다는 말도 있던데요. 한국의 왕족이나 귀족들이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꽉 막혀서 다른 나라와 수교도 안 하는 이놈의 조선을 근대화시켜서 제발 돈이라도 풍족하게 벌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이 제발로 일본으로 넘어가서 돈을 벌고 아쉽게 일본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한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일부 한국인들은 일본이 조선을 통치한 것을 신이 도왔다고 한다던데요. 그리고 핍박을 받을 때도 저항도 안 하고 일본인들 비위만 살살 맞추던 게 한국인들인걸요. 독립운동도 하다 말고 중국으로 넘어와서 자기들끼리의 정치 싸움으로 변질되고 제대로 성공한 독립운동은 한 번도 없었던 걸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인들은 일본인을 아주 얍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얍삽한 일본인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한국인들 아닙니까?
그런 한국인들이 어떻게 감히 중국인에게 대항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미 북한은 중국의 속국이잖아요. 그리고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남한은 핵을 만들 능력이 안 되죠. 그럼 북한이 더 세고 조만간 남한은 북한한테 먹히겠죠. 그럼 이미 북한을 먹고 있는 중국이 먹이사슬 가장 위에 있는 포식자로서 동아시아의 모든 나라를 먹게 되는 거죠. 이건 당연한 수순이고 단지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반박 가능하신가요? 저는 도대체 저 중국인이 미쳐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왜 저렇게 교수님께 예의 없게 굴면서 도발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학생들도 왜 저러냐며 웅성댔지만 교수님은 뭔가 결심하신 것처럼 비장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링링 학생, 난 링링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알고 있었어. 다른 교수들끼리 모이면 이런 얘기를 해. 요즘 중국인 유학생들 때문에 수업 진행이 힘들다고 말이야. 모든 중국인 학생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중국 학생들은 통제하기가 매우 까다로워. 특히 수업 도중에 자신의 의견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교수가 말을 하고 있던 다른 친구들의 발표가 진행되고 있던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소리치지. 난 처음에 그런 학생들이 있다는 걸 이 학교에 오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어. 물론 아이비리그의 대학교들에도 중국 학생들이 많아. 하지만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예의는 있어. 손을 들고 발언권을 달라고 하던지 어느 정도 수업이 진행된 후에 반박을 한다던가 말이야. 하지만 유독 이 대학교에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들은 예의라고는 전혀 없는 것 같아. 특히 링링 학생에 대한 다른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내 수업에 들어온 첫날 바로 이런 행동을 보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 나는 학생이 참 안타까워. 중국은 아직까지도 세뇌 교육을 한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 모양이야. 그래도 학생은 이렇게 미국에 와서 공부한 지 적어도 1년은 넘었을 텐데 왜 제대로 된 역사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지? 1년 동안 많은 수업에서 자신과 다른 학생 사이에 있는 괴리감을 느꼈을 텐데 왜 현실을 직시하고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군. 나는 링링 학생이 내 수업을 망쳤다고 탓하고 싶은 게 아니야. 내 수업을 한 번이라도 들은 학생이 어디 가서 지금과 같은 헛소리를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치가 떨려. 그래서 이렇게 다른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에 시간을 투자해서 링링 학생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야. 부끄러운 줄 알고 자리로 돌아가. 교수님의 말씀이 이어지면서 점점 링링의 표정은 굳어져 갔고 얼굴색이 벌겋게 상기되더니 벼랑간 들고 있는 책을 던지고는 미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중국이 1위가 아닌 게 있을 수가 있죠? 미국은 그냥 돈만 많은 나라지 중국보다 나은 건 딱히 없지 않나요? 그리고 이 학교에는 한국인보다 중국인들이 더 많고 재정난에 허덕이는 아이오와 대학교를 살리고 있는 게 우리 돈 많은 중국 학생들인데 왜 미국 학생들이랑 교수님들은 중국 편을 안 들어주는 건지 모르겠네요. 한국은 중국의 변방 마을일 뿐이에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한국에 가보면 알겠지만 아니 뉴스만 봐도 알겠지만 이미 한국의 대학교에도 중국인 학생들이 많아진 지 오래됐고 한국의 유명 관광지에도 거의 중국인들 뿐이라고요. 중국은 그냥 한국 어디든 다 갈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한국은 조만간 중국에 병합될 거예요. 북한도 이미 우리나라 변방의 속국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어차피 용기라곤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한심한 인간들이라. 전쟁이 나면 1시간도 아니고 1분 만에 KO입니다. 한순간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한 톨의 먼지가 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옛날부터 한국은 중국의 속국 정도였어요. 쉽게 말하면 한국은 신하의 나라 같은 거라고요. 중국이 주인이고 한국이 신하. 땅 크기 차이를 보세요. 중국은 어마어마한데 한국은 코딱지만 하잖아요. 중국이 옛날부터 저 귀퉁이에 조그만 땅 하나 내주고 열심히 일해서 곡물이랑 과일이랑 이것저것 갖다 바치라고 중국 변방민족이랑 그 사람들 통치할 왕 하나 정해서 나라를 만들어준 거라고 했어요. 한국인들 입장에선 중국이 조물주인 셈인 거죠. 그런데 한국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전엔 안 그러더니 이젠 미국인들마저 중국이 한국의 역사를 빼앗아간다고 아주 난리예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와. 근데 진짜 웃긴 건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이 그런 말 하는 거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교수님처럼 아이비리그 출신의 대학 교수가 아닌 사람이 하는 말도 안 들어요. 왠 줄 아세요?
어차피 한국인들도 교수님도 속으론 알고 있잖아요. 한국의 고조선이니 고려니 그때부터 한국은 중국의 변방민족이었을 뿐이고 지금도 중국이 한마디만 해도 한국의 지도층부터 국민들까지 벌벌 떠는 거 스스로 다 아는데 자격지심에 찌들어서 인정하기 싫으니까 맨날 뒤에서 빽빽대는 거잖아요. 제가 다 모를 줄 아세요? 교수님은 한국에서 뒷돈이라도 받고 계신 거예요. 이 대학교에도 돈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런 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한쪽에만 치우친 편파적인 입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교수님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까지 욕보이는 링링을 가만히 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벌떡 일어나 그 중국인에게 다가가 헛소리도 정도껏 하라며 소리치고는 뺨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종군기자라는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다니고 있던 이 학교와 제가 존경하던 교수님, 그리고 불굴의 의지와 착한 인성을 가진 한국인들을 까내리는 중국인에게 진절머리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중국의 가정에서는 예의와 배려라는 건 가르치지도 않는 겁니까? 어떻게 수업 중에 이딴 소리를 짓거려? 교수님이 한국의 뒷돈을 받았냐는 둥, 이 학교도 돈 내고 들어온 거냐니? 너는 그럼 너희 나라에서 뒷돈 받고 이런 망언을 하는 거야? 그리고 너야말로 기부 입학으로 들어온 거잖아. 그리고 뒷돈 찔러주는 문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만연한 게 너네 중국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알고 있어. 중국은 교수 자리도 돈이면 다 된다며? 그래서 하버드고 예일이고 중화 사상에 빠져서 헛소리만 하는 중국 교수들이 그렇게나 많다고 하던데. 그리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속국이니 신화국이니 그딴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넌 이 나이 먹고 부끄럽지도 않아? 참나 어이가 없어서. 한국인들 입장에선 중국이 조물주라고? 와 살다 이런 지나가던 개도 웃을 헛소리는 처음 듣는다. 네 말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횡설수설인지 한번 녹음해서 들어봐. 네 스스로도 부끄러울 거다. 그리고 도대체 한국이 왜 중국한테 자격지심을 느끼겠니?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지. 한국이 중국보다 더 발전됐고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라던가 경제 수준도 중국보다 한국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아. 그리고 인성을 말하면 입 아플 정도지. 너네 중국인들 미국에서도 길거리에 아무데나 쭈그려 앉아서 똥 싸고 유적지에 이름 새기고 낙서하고 문화재 위에 밟고 올라가서 사진 찍고 화장실에서도 변기 위에 신발 신은 채로 올라가서 쭈그려 앉아서 용변 보고 그게 다 너네 중국인들이 하는 짓거리들이잖아. 못 배워먹어가지고 한국인들이 그런 몰상식한 짓 하는 거 네 눈으로 본 적이나 있어? 난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어. 정말 중국의 미래가 어둡다. 아니 차라리 너 같은 중국인들이 더 많아져서 한국이 그냥 바보 같은 너네를 집어삼켜버렸으면 좋겠어. 그래야 이렇게 정신사나운 학교 생활을 안 해도 될 테니까 말이야. 너 때문에 수업 시간 다 망치고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다는 걸 네 스스로가 알아야 할 텐데 넌 평생 모를 테니 정말 안타깝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링링은 감히 자신을 때린 거냐며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죠.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던 학생들이 도저히 못 참겠는지 링링에게 제발 밖으로 나가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했고 몇몇 학생들은 심한 말로 링링에게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뭔가 허탈해 보이는 표정과 함께 슬픈 표정이 묘하게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처럼 학생에게 단호하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신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리고 오늘 수업 중에 링링 학생이 한 말들을 들은 목격자가 여기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퇴학 처리 당하기 싫으면 언행에 특별히 조심하고 다녀야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링링은 우물쭈물하더니 자신의 짐을 챙겨서 나갔고 교수님께서는 저희에게 부끄러운 과거라도 자국의 역사를 외면하면 안 된다. 자국의 역사를 외면하는 순간 왜곡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저렇게 인간이길 포기하게 된다. 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강의실을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링링이 저에 대해서 언행이 거칠다며 강의실에서 자신이 했던 말들은 앞뒤를 다 자르고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것을 전해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뭘 잘못했죠? 물론 때린 건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전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헛소리를 가만히 들어주고 있겠습니까? 그것도 공정한 사명감을 가져야 할 언론학부에서 말이죠. 제가 한국에 특별히 애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건 제대로 된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화를 내야 할 일이었습니다. 두서없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제 영상이 완성되면 댓글들을 보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아 앤더슨 학생의 이야기를 잘 들으셨나요? 사연을 제보해 주시는 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달아주는 댓글을 많이 기대하는 것 같아요. 찰진 댓글들에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공감과 위로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이유들로 댓글이 많이 달리기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 설문조사 보니까 구독자님들 밤 11시 되면 주무신다고 투표 많이 해주셨던데 다들 안녕히 주무시고 아직 구독 못하신 분들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